지율 그룹이에요. 뻔뻔하고 펀펀한 지율 TV. 안녕하세요. 지율 그룹웨어입니다. 저희는 다른 그룹웨어 회사처럼 별도 광고창에 광고를 큰 회사가 아닌 오직 입소문만으로 지금 이 자리를 지켜온 기업입니다. 우선 오늘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그룹웨어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원들 간의 업무 협업과 공유. 두 번째, 빠른 의사결정. 세 번째, 내부 프로세스 확립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잘 해왔다 하시지만 인원수가 더 많아지고 회사의 프로세스를 서로의 머릿속에서 암묵지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전혀 지식 경영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품질 경영은 하고 계시면서 왜 그걸 지식 경영화하여 프로세스 정렬을 해놓지 않으시나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지율 그룹웨어입니다. 한번 직접 보실까요? 아침 첫 출근 시 PC를 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처럼 출근 체크 팝업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출근 체크가 되며 근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출근 체크하지 않으셔도 캡스나 세콤 기기를 통한 지문인식을 사용하여서 출퇴근 관리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8시 24분에 출근했다고 나오네요.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관리도 수많은 옵션값 지정으로 많은 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태 체계가 접목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추가 12시간에 대하여 연장 근무를 신청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보상휴가, 즉 대체휴가 지정도 요일별로 지정하여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되는 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확장성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사용자가 오늘 확인해야 될 주요 사항들이 확인되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 내부에서 원하시는 화면으로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 수많은 메뉴들 중에서 우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자결제를 확인해 볼까요? 전자결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체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려워하시는데요. 문서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7월, 9월에 두 차례 재산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재산세라는 걸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제 양식이 보이는데요. 그중 재산세가 지출된 지출결의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전자결제 화면인데요. 회사에서 지정한 결제 라인대로 자동으로 수신자 배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식 안에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고지서만 첨부해서 결제를 올리는데요. 보통 이 첨부 파일 영역은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지 파일은 본문 바로 밑에 미리 보기 지원을 하여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에서 하나 간과하고 계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지출결의서는 지출액만 나오는 것이니 지출 이유에 대한 기한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첨부한 고지서가 그 근거가 돼야겠죠.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지출액의 크기보단 지출 이유가 더 궁금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출 이유에 대한 나온 기한서는 저희 대표이사님까지 전부 결제가 끝났고요. 지출액만 나온 지출결의서는 대표이사님 정결 아래 노인자 이사님께서 위임 정결 권한을 위안받아 정결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 중간에 보시면 아이콘이 보이실 텐데요. 사람 마크 보니 결제 라인 변경 권한 있음이라고 보이고요. 연필 마크를 보니 내용 변경 권한이 있음이라고 보입니다. 즉 장윤환 씨가 처음부터 잘 상신하면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결제 라인을 틀렸거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중간 결제자가 언제든 결제 라인과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책임 소시 권한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결제 라인 변경 이력과 문서 수정 이력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결제의 경우에는 결코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세만 해도 1년에 2차례나 납부하는데 납부할 때마다 새로 공부해서 품위서를 작성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신입사원이 신민우 씨가 새로운 재산세 기한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또다시 빈 페이지를 오픈하여서 1번, 2번 하여 내용을 새롭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지식 문서화 되어 있는 문서를 그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잘 작성된 선배의 결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산세라고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배가 작성했던 기한서가 확인이 되고요. 불러온 내용을 내용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그대로 불러와지고요. 그럼 여기서 신민호 씨는 숫자만 변경한 후 작성하면 굉장히 쉽게 결제를 작성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지식문서가 근간이 되어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자결제 특징입니다. 전자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회사 내부 양식이 쉽게 등록이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타사와 다르게 한글, 워드, 그리고 국내 유일무이하게 엑셀 에디터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냥 표인데요. 그 표에서 숫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자동 수식 계산되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엑셀이야? 라고 하신다면 이걸 내보내 보겠습니다.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엑셀 프로그램이 바로 오픈되는 거 확인되실 텐데요. 이거는 지우유 회사 형식이 아닌가요? 라고 하실까봐 제가 이걸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웨어 도입의 건이라고 이름도 바꿔보고요. 숫자도 더 넣어보고요. 즉 회사 내부에 있는 엑셀 양식이 있으시다면 전부 활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PC에 그룹웨어 도입이라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PC에 그냥 엑셀 파일이 저장된 건데요. 찾아보기 하여 그룹웨어 도입이라는 것을 불러오게 되면 PC 저장되어 있는 엑셀 양식이 그대로 불러와집니다. 또한 연차관리나 연장근무 신청의 경우 이미 시스템 양식이 구현되어 있어 쉽게 상신이 가능하는데요. 연차관리도 수동으로 등록해서 엑셀로 차감하고 계시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2019년도에 총 할당 횟수와 총 사용수, 현재 잔여수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결제만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이 부분이 자동 차감되어 관리자분들은 뒷짐지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보상휴가도요, 연장근무 요일에 따른 계산에 따라 부여되면서 시간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획일적인 처리는요, 그건 ERP에서 하셔야죠. 하지만 저희는 ERP는 없는 그룹웨어지만 계정별로 결제 상신해서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워크플로우 ERP를 보여드립니다. ERP가 있으시면 해당 양식들과 함께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고요. ERP가 없으셔도 계정 과목별로 상신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출결의서는 아까 보셨던 엑셀과는 조금 다르실 거예요. 시스템 양식인데요. 사업장별, 그리고 계정 과목별, 지출결의서를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에 대한 정산 업무는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카드의 경우에 지금 회계 영수증빙을 일일이 회계팀에게 원본 증빙을 갖다 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무증빙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어 법인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가져다 주실 필요가 없는데요. 카드를 그룹웨어에다 등록을 하시면 카드 영수증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내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 가능하며 내용을 적용할 경우 계정 과목과 사용 용도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업무는 정산 업무가 가능해서요. 결제가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엑셀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 정산 업무가 굉장히 쉬워지시겠죠. 이 모든 게 가능한 GOU 그룹웨어 전자결제, 한번 다른 곳을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번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인 전자메일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기업 내 영업 담당자가 퇴사하셨을 시 거래처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메일 주소가 바뀌었다고 연락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메일링 리스트, 즉 직무 계정으로 메일 수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처럼 customer@goucs.com 회사 도메인으로 수신을 받은 영업 메일은 저희 내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메일 함의로 수신을 받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구성원 중 김지호 씨가 퇴사를 해도 내부 구성원이 메일을 수신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메일 누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신기훈 씨가 장기 출장 중이어서 부재 중이어도 영업 메일은 누락 없이 담당자 전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메일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업무 메일은 개인 계정이 아니라 직무 계정으로 수신 또는 발신을 해야 자산 보존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무 메일은 구성원 전부가 받게 되는데 혹여 중복으로 일처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편지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메일에 누군가가 처리했다는 처리 내용에 대한 메일 태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직원들은 구두로 이 메일을 처리했다는 처리 내용을 보고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윗분들께서는 직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을 직접 모니터링도 가능할 겁니다. 메일의 최대 단점은 은닉성과 소멸성이 있습니다. 즉 받은 편지함에 쌓이게 되면 계속 밑으로만 내려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현재 메일로 들어오는 모든 공지사항을 또다시 전체 전달을 해서 메일로 중요한 사항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로 전달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게시판입니다. 예컨대 이런 중요 공지사항에 대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기존엔 아마 전체 전달을 하여서
메일 용량 과부하를 만들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메일 자체를 전체 공지를 띄워놓는다면 전체 인원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공지로 들어온 메일에 대한 사항은 열람자와 미열람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인사팀이 일일이 메일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락 인원을 직접 챙겨갈 수가 있겠죠. 혹은 메일 들어오는 직원 채용권은 항상 메일로만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도 장대리가 이력서를 출력해서 보고 드렸나요?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내부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발생하는데요. 메일로 들어온 이력서를 게시판에 바로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편안하지 않을까요? 메일 하나로도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메일에서 전달돼서 확인했던 이 게시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숙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 중 고객 서비스, 경영 시스템, 마케팅, 배움터, 실은 전부 게시판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전부 이름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지용으로 거의 사용하는 게시판을 뭐 이리 또 많이 쓰나요? 라고 의문점이 들 텐데요. 단순 그럼 공지사항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혁진, 저희 대표님이신데요. 대표님이 글을 올리신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채용 공지에 관련한 안내 자료를 공지해 주셨네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보니까요. 댓글도 없고 미열람자도 존재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요? 많은 회사에서 금액을 납부하고도 도입한 그룹웨어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게시판을 단순 공지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킹이라는 메뉴 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부에서 매번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아니면 메일로 의사소통하며 업무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명함 신청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팀에게 가서 구두로 두통 신청해달라고 하시고 총무팀은 또 수기명부 작성하시나요? 게시판에서 직접 신청하시고 그에 대한 프로세스대로 일 처리를 한다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란씨 저 명함 2통만 신청해 주세요. 팀장님 시안 확인해 주세요. 유란씨 명함 주문되었나요? 팀장님 수령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누군가는 확인했다고 확인필을 찍고요. 위에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이 명함 주문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명함 주문에 대한 매뉴얼도 이 확인필 내용 안에 확인이 되네요. 즉 모든 내부 업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세스 정립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공지를 넘어서요. 협업관리와 프로세스가 정립된 게시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보통 인사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단순하게 프로젝트 관리로 인사평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보통은 또 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성과물 관리물을 메일로 지시를 하시며 그거에 대한 성과물도 메일로 받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또 개인 메일 보관함에만 쌓이게 되므로 이러한 저희 프로젝트 관리, 즉 저희는 업무 관리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곳에서 단순 태스크 설정으로 결과물 관리의 보고가 아닌 모든 그룹웨어 메뉴가 연결이 되어 WBS 연동을 통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설정과 피드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병합시켜 보고할 수 있으며 전문 프로젝트 관리도 할 수 있는데요. 건설 쪽의 현장 프로젝트, 제조업의 물품 납품 관리, 디자인 프로젝트 등 많은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 내부 업무를 공유하는 일정 관리, 회사 관계에 놓여진 주체들의 구분으로 같이 공유해서 인맥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인맥 관리, 일별, 주별, 월별 양식 등록하여 작성 가능한 업무 일지, 회의 관리, 법인 차량,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거나 회의실 예약, 콘도 예약을 할 수 있는 공유물 예약 관리, 그리고 간단하게 회사 자산을 관리 가능한 자산 관리 메뉴도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협업 관리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GOU의 강력한 모바일 그룹웨어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앱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타사업체 일부에선 뷰어만 가능한데 저희는 작성도 가능합니다. 전자결제로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식들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웹에서 확인하셨던 엑셀 에디터도 모바일에서 그대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본회의 결제함에서요. 개인 경비 정산권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제 라인도 그대로 보이고요. 제가 보냈던 문서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첨부 파일도 하단에 바로 미리 보기가 지원이 가능해서 클릭했을 때
혹은 손가락으로 조금 확대했을 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모바일과 PC는 서로 사내 메신저로 대화가 가능한데요. 단체와의 대화, 개인과의 대화 등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미지도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룹에어 기능을 그대로 구현시킨 모바일 그룹에어도 한번 체험해보세요. 국내 그룹에어 1위, 항상 GOU는 당신의 회사를 체계적으로 만듭니다. 감사합니다.